북한은 신비와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엄격히 통제된 국경 너머에서 시민들은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살아가며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두려움, 충성심, 그리고 고도로 훈련된 엘리트 경호군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의 장막 뒤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진실을 공유하기로 결심한 전직 경호원이 밝혀낸 이야기입니다. 독수리 탐험이 전해드립니다. 엘리트 경호군의 창설. 김정은의 엘리트 경호군의 기원은 김정일 시대에 확립된 기초적인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내부 및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벽으로 설계되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흔들림 없는 충성과 규율의 불침번으로 변모했습니다. 약 200명의 신중하게 선발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 부대는 최고 지도자의 안전과 권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선발 과정은 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되며 결백한 배경과 흠잡을 데 없는 가족 역사만을 가진 후보자들만 고려됩니다. 정권에 대한 가족의 충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탈하거나 탈북자와 연관된 징후가 있으면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또한 후보자는 신체적 완벽함, 지능, 그리고 권위에 복종하는 심리적 성향을 보여야 합니다. 일단 선발되면 지원자들은 과거의 신분을 벗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으며 직무에 대한 완벽한 집중을 위해 설계된 새로운 인격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얼굴 없는 수호자로의 변신은 단순한 상징적인 변화가 아니라 개개인의 정체성을 기능적으로 지우는 과정으로 그들을 정권의 완전한 도구로 만듭니다. 이 과정은 정권이 개인에 대해 완전한 통제를 행사하고 그들을 정권의 생존을 위한 도구로 변형시키는 능력을 강조하며 충성을 방해할 수 있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들을 차단합니다. 혹독한 훈련 체제. 이 엘리트 경호원들이 겪는 혹독한 훈련은 신체적인 인내를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재교육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훈련 계획은 약점을 제거하고 회복력을 기르며 김정은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을 강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지원자들은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가혹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여기에는 극단적인 기후 조건 속에서 무거운 장비를 지고 하는 장거리 행군, 지친 장애물 코스, 그리고 끝없는 무술 훈련이 포함됩니다. 모든 움직임은 전투 상황에서 정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면밀히 점검됩니다. 이 지원자들은 또한 근접 전투, 칼싸움, 고급 무기 다루기 훈련을 받아 지도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합니다. 심리적으로 훈련은 논리보다 충성을 중시합니다. 지원자들은 맨손이나 머리로 콘크리트 슬래브를 부수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인내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러한 훈련이 극적인 효과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몸이 최고 지도자를 위한 불굴의 도구임을 강조하는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의 성공은 그들의 충성심, 헌신, 그리고 김정은을 위해 어떤 고난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게다가 지원자들은 선전 활동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훈련에는 김정은을 미화하는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김씨 왕조의 역사와 이념을 공부하는 집중 세션이 포함됩니다. 이는 정권에 대한 그들의 충성이 단순한 직업적 의무가 아니라 깊게 뿌리내린 신념 체계임을 보장합니다. 실패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훈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훈련생들은 퇴출당하게 되며 북한 내에서는 이는 감옥에 갇히거나 추방되거나 더 나쁜 결과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압박 환경은 가장 강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만이 이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신체적, 정신적 훈련을 넘어서 지원자들은 자기 희생의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이 버려질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도록 훈련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헌신 수준은 암살 시도나 비상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강화되며 지원자들은 주저없이 인간 방패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선전과 사상교육의 역할, 확장판. 선전은 북한의 권위주의적 통제의 핵심을 이루며 사회의 모든 측면에 침투해 있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김씨 가문을 신격화하는 서사에 세뇌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이야기는 교과서에서 역사적 진리로 제시되며 노래와 예술 작품은 그들의 위대함을 강화합니다. 공공장소는 정권을 찬양하는 기념물과 슬로건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민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내면화해야 합니다.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도 김씨 가문의 초상화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다른 어떤 이미지보다 높은 곳에 걸려 그들의 우월성을 상징합니다. 시민들은 이 초상화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는 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존경은 김씨 왕조에 대한 충성이 공적인 연기이자 사적인 의무로 자리 잡도록 만듭니다. 엘리트 경호원들에게 이 사상교육의 문화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그들은 선전에 노출되는 것이 수동적이지 않으며 그들의 헌신을 재확인하는 의식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여기에는 매일의 사상교육 세션이 포함되며 이곳에서 지원자들은 김씨 가문의 전기를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이 텍스트들은 김씨 일가를 초인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들은 지혜롭고 자비롭고 불패의 인물로 그려집니다. 교육을 넘어서서 경호원들은 지도자를 미화하는 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구호를 외치고 지도자 앞에서 깊게 절하며 공개적인 충성의 표현에서 역할을 연습합니다. 이 사상교육은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경혜호원들이 김정은을 신적 보호자로 보고 그의 생존이 국가의 존재와 동의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을 심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흔들림 없는 충성은 혹독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화됩니다. 지원자들은 암살 시도, 자연재해 또는 기타 비상 상황을 모방한 훈련을 받으며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실제 위협에 대한 대비와 경호원들이 주저없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었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희생을 의무가 아닌 최고 지도자를 위한 심오한 명예로 인식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그림자 속에서의 삶 확장판. 김정은의 핵심 내각에서의 삶은 권력과 위험의 역설입니다. 지도자를 보호하는 명예로운 임무를 맡고 있지만 엘리트 경호원들은 엄청난 압박과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살며 사소한 실수에도 극심한 처벌을 받을 위협을 받습니다. 절차 위반은 신속하고 공개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종종 정권의 연좌제 정책에 따라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경호원들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격리되며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김정은의 보호에 헌신됩니다. 이 엘리트 집단 내에서도 지속적인 감시는 흔들림 없는 충성을 보장합니다. 그들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경호원들은 소모적인 도구로 취급되며 오직 그들의 서비스만이 가치 있게 평가됩니다. 그들의 삶은 북한의 더 넓은 현실을 반영합니다. 정권에 대한 충성은 자유, 개성, 인간성을 희생하는 대가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외롭지 않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 더 많은 영상을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해요.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노동수용소에 대한 통찰. 탈북자들의 증언, 특히 전직 경호원들의 이야기는 북한의 노동수용소에 대한 희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수용소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억압적인 기관들 중 하나로 공식적으로는 재교육 센터라고 불리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수감자들은 극심한 육체 노동에 시달리며 종종 12시간에서 16시간씩 위험한 조건에서 일합니다. 예를 들어 광산 작업이나 벌목 등이 있습니다. 영양실조는 만연하며
수감자들은 가늘고 빈약한 옥수수 가루나 수프를 주식으로 하여 많은 이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병에 걸리거나 노동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이들은 폭행을 당하거나 방치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금의 이유는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거나 정권을 비판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위반에서부터 정치적 반역자로 간주되는 사람과의 연관까지 다양합니다. 처벌은 자의적이며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끔찍한 장면들을 묘사합니다. 대규모 처형, 강제 낙태, 그리고 전혀 없는 의료 지원.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수용소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기관들의 존재는 정권이 두려움을 통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김정은, 복잡하고 냉혹한 지도자. 김정은은 과도함과 불안감이라는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그는 사치에 빠져 있으며 수입 와인, 희귀한 진미, 맞춤형 요트 등을 즐깁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극도로 편집증적이며 가장 가까운 고문들과 친척들조차 믿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신은 일련의 숙청으로 이어졌고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은 북한에서 두 번째로 권력 있는 인물로 여겨졌던 그의 삼촌 장성택을 처형한 일입니다. 김정은의 충동적인 성격은 국내 정책과 국제관계 모두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종종 세계적 사건과 맞물려 고위급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돌발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의 과시 뒤에는 고립된 인물이 있으며 그는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좁은 내각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월적인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통치는 근본적으로 취약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잦은 숙청, 치밀한 보안 조치, 그리고 선전에 대한 의존은 그의 위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깊이 인식하고 있는 지도자를 드러냅니다. 그는 통제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공적 이미지조차 모든 외출이 힘과 모류성을 드러내도록 정밀하게 계획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탈출과 진실을 향한 추구. 엘리트 경호원에서 탈북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정은의 핵심 내각 내에서 억압적인 환경을 수년간 견딘 후 한 전직 경호원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냈습니다. 탈출. 그의 탈출 결심은 단순한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숨겨진 잔혹함을 폭로하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탈출 자체는 위험한 도전이었으며 복잡한 계획, 엄청난 용기, 그리고 순전히 운에 의존한 일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문자 그대로와 비유적인 위험의 지뢰밭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는 엄격히 순찰되는 국경에서부터 정보원의 배신 위험까지 다양합니다. 경호원과 같은 고위 인물에게는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정권은 이러한 탈북을 단순한 개인적 배신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종종 탈북자의 남은 가족들에게 보복을 가합니다. 안전한 곳에 도달한 후 전직 경호원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북한의 억압적인 통치 아래 아직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엔 및 다른 국제 포럼에서의 증언을 통해 정권의 내부 작업에 대한 드물고 소름 끼치는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 증언들은 김씨 왕조의 보안 체제 내부에서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감시, 사상교육, 폭력의 정도를 드러냅니다. 공공연설 외에도 그는 자신의 경험을 책과 인터뷰를 통해 기록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세상이 잊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노동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권의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부담도 강조합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밝히며 북한에서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행동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진실과 정의를 위한 희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는 폭정의 인간적 대가를 일깨워주는 불길한 경고이자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세계적인 의식 속에 계속해서 남기기 위한 호소입니다. 이 참담한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나눠주세요. 또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시면 좋아요와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